보러 가기가 두려워요. 저녁 메뉴가 고민이에요. 장바구니에 뭘 담아야 할지 걱정인 당신에게 추천하는 시간. 한 주간의 물가 정보, 밥상 차려주는 남자. 한국 물가 정보 이동훈 팀장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훈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운전 잘하세요? 운전 10년 넘게 무사고긴 했는데 오, 네. 딱 지난주에 갑자기 퇴근길에 무슨 낙하물이 떨어져 있어서 사고 아닌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하셨네요. 괜찮으세요? 네, 다행히 문제없이 차만 조금 다치고 괜찮습니다. 아이고, 정말 천만다행이라는 말을 이럴 때 쓰나 봐요. 너무 네. 다행이긴 한데 요즘에 날씨가 저희 오늘 퀴즈 문제도 블랙 아이스였고 워낙에 길이 미끄럽고 그래서 운전 조심하시라는 의미로 여쭤본 건데 또 이렇게 사고가 또 나셨다고 하니까 아이고 조심히 운전하고 다니십시오. 네, 안 그래도 어제 출근길에 그 고향 파주 이쪽 방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44중, 43중 추돌 그런 사고가 있어서 20분 거리가 2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또 이 직장이 그쪽이셔가지고 네. 네, 워낙에 또 걱정이 또 됐었어요 저희끼리. 감사합니다. 네, 늘 출퇴근길 안전운전하시고. 자,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참 시간 빠르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올해는 또 유독 설이 빠르기도 하고. 설 차례상 비용 관련 조사를 한국물가정보에서 이번에 했잖아요. 네네. 음. 저희 기관이 매년 설 차례상 비용을 조사하고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조사 및 발표를 했고요. 음. 이름 그대로 차례상 비용이기 때문에 차례상에 올려지는 제수용품 위주로 조사를 하는데요. 안타까운 점은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매년 그런 것 같아요. 네, 사실 설 차례상은 거의 매년 지금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 그래서 속상한 것 같습니다. 매년 최고치 하는데 왜 이러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 저희가 월요일 도란도란 경제 이슈 코너에서 잠깐 살펴보기도 했었는데 그때 못 들으신 동키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설 차례상 비용 얼마나 오른 건지 좀 짚어주시죠. 네. 저희 한국물가정보에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차례상 비용을 조사했는데요. 네. 전통시장이 30만 2,500원, 대형마트가 40만 9,500원으로 작년 대비 각각 6.7%, 7.2% 상승했습니다. 또 대형마트는 전통시장보다 약 35.4% 높은 비용이었는데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물가가 상승한 탓에 매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전통시장은 30만 원대, 그리고 대형마트는 40만 원 선을 돌파하면서 올해 체감 물가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전통시장은 30만 원대, 대형마트는 40만 원대를 돌파했다라고 하니까 차례상 비용 너무 많이 올랐다,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품목별로도 살펴보죠. 네, 무엇보다 과일류와 채소류의 가격 상승이 전체 차례상 비용 상승으로 이어졌는데요. 네. 과일류는 전년 대비 57.9%, 채소류는 32%나 상승했습니다. 자세히 좀 살펴보면 지난해 사과는 한 개 5,000원, 배는 4,500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사과가 한 개 6,000원, 배는 특히 2배 오른 가격인 9,000원이었습니다. 사과도 더 비싸네요. 네, 사과가 작황이 많이 회복돼서 이제 좀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중품은 많아요. 근데 차례상에는 좀 좋은 상품을 그렇죠. 올리잖아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좋은 상품류는 또 좀 적어서 가격이 같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또 채소류에서도 가격 상승폭이 높았는데요. 무는 지난해 한 개 2,000원이었던 것이 4,000원으로, 배추는 한 폭에 4,000원이었던 것이 7,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차례상 물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일류랑 그리고 매년 변동이 잦은 채소류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가장 큰 폭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차례상에 올려지는 과일류나 채소류 가격이 정말 많이 오른 것 같고, 그리고 차례상엔 특히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 좋은 것들을 올리다 보니까 그 가격대가 또 어마어마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배 가격이 진짜 무시무시하네요. 네, 몇 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과일류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악천후로 가격이 상승한 거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와 달리 올해 가격 상승의 주범은 배죠. 그래서 전년 대비 비교적 작황을 회복한 사과와 달리 배는 지난 여름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일소, 타는 피해, 그리고 낙과 등의 피해가 커서
생산량이 감소하고 상품성이 저하돼서 저장량이 줄었는데 음. 이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요. 네. 또 채소류에서는 최근 들이닥친 강력한 한파로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데다가 음. 무와 배추는 특히 작년 여름 생육 부진으로 생산량이 줄어들었고요. 네. 또 김장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조기 출하가 많이 이루어진 상황 그렇죠. 속에서 지금 이렇게 한파가 오니까 공급량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오르게 됐습니다. 음. 작년엔 사과가 말썽, 올해는 배가 말썽. 아, 참 걱정입니다. 내년에는 부디 안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차례상에서 빠질 수 없는 게 견과류, 또 나물 이런 거잖아요. 네, 견과류에서는 다행히 곶감 적항이 좀 회복돼서 어, 평년 가격대를 회복했는데요. 네. 작년 설에는 곶감 가격이 10개 기준으로 12,000원이었는데 이번 설에는 평년 정도 가격이 10,000원으로 내렸고요. 음. 대추와 밤은 작년 올해 모두 한 대 8,000원씩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음. 그리고 나물류도 큰 변화가 없어서요. 숙주나 고사리, 도라지 모두 400g에 2,000원, 6,000원, 5,000원으로 작년과 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금치 역시 한 단에 3,000원으로 가격 변동이 없었습니다. 견과류와 나물 요쪽은 그래도 가격 변동이 크게 없었다. 다행스러운 소식이고요. 그럼 차례상 비용 중에서 수산물은 어떤가요? 워낙에 국내산이 아니라 해외에서 이렇게 수입되는 품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국산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음. 통상 수입산을 쓰는 가정이 많은데 네. 수산물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다수 품목이 전년 대비 가격 변동이 없었습니다. 음. 그래서 중국산 부세조기가 3마리에 12,000원, 러시아산 북어포와 동태가 각각 한 마리에 5,000원과 7,000원으로 지난해와 같고요. 네. 또 육수를 낼 때 빠질 수 없는 다시마 역시 300g에 6,000원으로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수산물은 수입 물량과 단가 영향을 많이 받는 그 수입산이 많다 보니까 음. 최근 급등한 환율에 추후 가격 변동이 있지 않을까 조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예상은 하지 말아주세요. 자, 그리고 설 차례상에 많이 올리는 거 산적.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육류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매주 축산물류 가격 변동 없다 말씀드리고 음. 있었는데 매년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축산물류가 고물가와 최근 사회 분위기로 인해 소비 활동이 위축되면서 올해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소고기는 국거래 산종류에 각각 한 근에 34,000원으로 작년과 같고요. 음. 돼지고기도 한 근에 7,000원으로 변동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역시 유가와 환율 변동에 따른 사료값이라든지 음. 축사 관리 및 유통비 등 생산 비용 증가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음. 닭고기는 작년에 1.5kg짜리 제수용 닭 한 마리가 8,000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9,000원으로 올랐는데요. 어. 닭고기 역시 향후 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공급 상황에 맞춰 가격 추이가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뭐 육류 현재로서는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큰 가격 변동은 없지만 향후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설 차례상 품목 구매할 때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네, 요즘 평년보다 빠른 설과 최근 한파 영향으로 가격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맞아요. 좋은 품질의 재료를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하려면 저장 기간이 비교적 긴 품목은 미리, 그리고 변동이 잦은 채소류와 같은 품목은 기후 변화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고요. 네. 또 지난주 금요일날 정부가 설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으니까 그걸 잘 살펴보고 음. 정부 할인과 유통업체 자체 할인을 연계한 상품을 찾아 가격을 따져 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나물이나 견과류 같은 거 진짜 설 다가오고 명절 바로 전날 전전날 진짜 비싸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미리 구매해 두시는 게 좋을 것 음.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부 공산품을 제외하면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상품이 많으니까요. 전통시장에서 설 차례상 품목 구매하는 게 훨씬 저렴해서 비교적 알뜰한 상차림의 지름길이 될 거라고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대형마트 보면은 이렇게 세일도 많이 하고 이렇게 좀 뭐 가보면은 뭐 폭탄 세일 해가지고 막 많이 할인해서 파는 것 같은데 보면 전통시장이 훨씬 저렴한 것 같아요. 예, 이런 부분들 알아둬라라는 말씀 좋은 꿀팁 주셨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설 차례상 물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여러 가지 품목들의 물가도 살펴주셔야죠. 네, 채소류 중에서 한파로 인해 생장 속도가 더디고 냉해까지 예쁜 취나물 가격이 올랐는데요. 네. 취나물은 한 근에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오이 같은 호원성 작물도 가격이 올랐는데 네. 추운 날씨에 생육이 부진의 가격이 올랐고요. 청오이가 한 개에 1,000원에서 1,200원, 백오이가 한 개에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가격이
내린 품목도 있긴 있었거든요. 네. 그 버섯류 가격이 내렸는데 한파로 인해서 작업량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공급량 대비해서 수요가 낮아 가격이 내린 건데 이제 양송이 버섯이 한 근에 7,000원에서 6,000원, 표고버섯이 한 근에 6,000원에서 5,000원, 새송이 버섯이 한 근에 3,000원에서 2,000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제수용품에 포함되지 않는 수산물들은 가격이 어때요? 네, 수산물 중에서 이제 대구 가격이 올랐습니다. 대구는 겨울이 제철로 이제 겨울철 살이 올라 담백하고 고소한 맛으로 인기가 많죠. 맞아요. 그런 대구가 최근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가격이 한 마리 25,000원에서 3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지속적인 수온 상승으로 어장 형성이 어려워지고 또 선박 연료비나 이제 인건비 상승 등으로 조업을 포기하는 어민들이 늘어나면서 어획량이 급감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다른 품목도 조금 살펴보면 네. 고등어가 한 마리에 7,000원, 오징어가 한 마리에 7,000원, 그리고 낙지가 한 코에 15,000원으로 가격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밖에도 또 어떤 품목들 살펴주실 건가요? 네, 과일류 말씀드렸었는데 과일류가 이제 명절에서는 이제 뭐 사과, 배 이렇게 하는데 필수 품목 말고도 선물 세트 많이 주고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과, 배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다른 상품들 뭐 끼워서 같이 이렇게 상자 구성을 해서 선물 세트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자리를 요새 차지하는 품목 중에 인기가 많은 샤인머스켓도 가격 상승세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현재 가격은 2kg 한 상자에 15,000원이고요. 조금씩 오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물류에서는 찹쌀이 8kg에 32,000원, 서리태가 한 대 7,500원, 적두가 한 대 16,000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설 차례상 물가 정보를 비롯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품목들 가격 변동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장 보러 가면 한숨 나옵니다. 여러 가지 한숨 나오는 정보들 좀 많이 전해주셨는데 일단은 전통시장 갔을 때 온누리 상품권 사용하면 그래도 한숨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런 정보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엔 밥차남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밥상 차려주는 남자 이동훈 팀장이 제철 식재료 추천해주고 계시죠. 오늘은 어떤 식재료를 추천해 주실 생각이신가요? 네, 오늘 추천해드릴 식재료는 꼬막입니다. 꼬막. 네. 이맘때 꼬막은 겨울철 별미로 제격인데요. 생식으로 먹기는 어렵지만은 삶아서 먹으면 짭조름하고 쫄깃한 맛이 일품이죠. 꼬막 비빔밥 좋아해요. 그렇죠.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네. 이제 꼬막하면 보통 벌교를 떠올리시는데 그죠? 사실 전국 꼬막 생산량 1위는 보성군에 속한 벌교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니에요? 네, 최대 생산지는 벌교 남쪽에 인접한 고흥군과 여수시 율촌면의 소댕이라고 하는 갯벌이라고 합니다. 소댕이요? 네, 소댕에 가면 네. 진한 갯벌 냄새와 함께 산처럼 쌓인 꼬막 껍데기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벌교 꼬막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꼬막이 주로 나오는 갯벌은 여자만이라고 하고요. 그 소댕, 벌교 모두 여자만 갯벌에 속하지만 보성군 자체에서 꼬막을 알리는데 적극 나서면서 여자만 꼬막이 아닌 벌교 꼬막이라고 불리면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소댕, 벌교 모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벌교 꼬막인 거군요. 네, 그 여자만 갯벌 속에 있는. 네. 네. 겨울철 꼬막은 사실 오동통하니 굉장히 맛있잖아요. 감칠맛 돌고. 꼬막의 효능부터 좀 살펴주시죠. 네, 꼬막이 가장 맛있는 시기는 최근인 이제 11월부터 3월 사이인 지금인데요. 이 시기에 섭취하면 질 좋고 효능이 가득 들어있는 꼬막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꼬막에는 어린이 성장 발육에 좋은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 성장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이고 또 빈혈 예방에도 좋은데요. 철분과 각종 무기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빈혈에 도움을 줍니다. 이제 꼬막과 함께 섭취하기 좋은 식재료에는 마늘이 있는데요. 네. 마늘의 알리신은 조개의 비릿한 향을 약화시켜 더 맛있게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니 요리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겨울이 제철이구나 꼬막이. 영양가도 풍부하다고 하니까 오늘 식재료로 당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꼬막으로 할 수 있는 요리는 뭐가 있습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레시피는 꼬막하면 처음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꼬막 무침입니다. 무침. 저도 정말 좋아하는 음식인데요. 네. 해감이나 껍질 까는 걸 좀 번거로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안 그래도 지금 저희 그 채팅창으로 꼬막은 사실 손질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네. 요즘 마트에서 손질된 꼬막도 판매하고 있으니까 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는데요. 좋네요. 재료도 꼬막과 양념장을 쓸 고춧가루, 설탕, 간장, 맛술 그리고 참기름, 다진 마늘과 파, 깨를 준비하시면 되니 비교적 간단하게 하실 수 음.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손질된 거를 사는 거는 뭐 사면 되는데 그래도 나는 내가 직접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해감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꼬막 요리는 해감이 사실 생명이라 할 수 있는데 음, 먼저 소금물에 조개를 넣고 한 세네 번 정도 깨끗이 씻어 주시고요. 음, 음, 깨끗한 물이 나오기 시작할 때 바닷물과 비슷한 농도의 소금물에 조개를 넣고 까만 봉지나 호일을 덮어 어둡게 만든 다음에 음. 3시간 이상 유지해 주시면 해감이 됩니다. 아, 그 정도여도 되는구나. 3시간 정도면 되는군요. 네. 음, 그래서 해감된 꼬막은 이제 물이 끓을 때 넣고 15바퀴 정도 젓가락을 이용해 같은 방향으로 저어 주시면은 음. 그래야지 이제 꼬막살이 한쪽으로 붙어 있거든요. 아, 그렇게 저어 주시다가 꼬막이 한 3개쯤 입을 열기 시작한다. 그러면 조개만 잘 건져 주시고 식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념장을 만든 뒤에 식은 꼬막의 뒤쪽으로 숟가락을 대고 시계 방향으로 비틀어 껍질을 까주시면 되고요. 음. 그 꼬막 위에 양념장을 올려주시면 완성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해감이 어려우시다면 손질된 꼬막을 잘 데친 후에 양념장만 곁들여 주시면 되니까 한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해보신 분들은 쉬울 것 같은데 뭐 시계 방향으로 뭐 비틀어서 껍질을 까고 뭐, 뭐 15바퀴를 젓고 뭐 하여튼 뭐 알아두면 좋을 만한 팁이긴 한데 어렵네요. 듣기로는. 네, 지금 근데 문자창으로 어머 셰프신가요? 주부 구단이신가요? 요리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네, 우리 훈 팀장님이. 음, 네, 그래서 막상 해보시면 조금 쉬우실 거니까 음, 한번 해보셔도 충분히 이래서 쉽다 했구나라고 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꼬막으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요리 하나만 더 추천해 주시면 좋겠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뭐 꼬막으로 할 수 있는 요리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방금 말씀 주신 그 꼬막 무침 있죠. 그 꼬막 무침으로 비빔밥을 만들어 먹으면 저는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도 꼬막 비빔밥 참 좋아해서, 네. 이제 또 유명한 데가 강릉이잖아요. 음, 음. 그래서 강릉 쪽 가면은 또 그거 꼭 먹고 오고는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어쨌든 오늘 꼬막과 관련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오늘 많은 분들이 반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꼬막으로 오늘 한번 요리를 좀 해봐야겠다. 꼬막으로 한번 오늘 저녁 밥상을 차려봐야겠다.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꼬막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고르는 방법만 알아볼까요? 간단하게. 네. 좋은 꼬막을 고르는 방법은 껍질이 깨지지 않고 단단한 게 좋고요. 음, 물결 무늬가 선명하고 깨끗한 것이 좋습니다. 음. 추가로 유사한 식재료 중에 참꼬막이 어, 있는데요. 어. 참꼬막은 꼬막에 비해 껍질의 골이 깊고 색깔이 검은 편이니 꼬막 아. 고르실 때 참고해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 사실 많은 정보를 더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 정도까지만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설 차례상 물가 그리고 또 꼬막 레시피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동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